네, 2016년 10월 5일 제6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전회의에서 이른바 서별관 회의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추측으로만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입니다. 이 문제는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별관 회의를 왜 했냐, 회의를 잘했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 세금 수조 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그리고 그 돈이 그렇게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서 또 수조 원의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책정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거리로 내몰렸는데,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또 수조 원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까? 다 불가피하게 결정이고 불가피하게 분식 해결을 했고 불가피하게 수조 원의 돈이 날아갔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입니까? 어떤 조사도 없이, 어떤 진상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어떤 책임자 처벌도 없이 또 수조 원의 돈을 또 커버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부실이 커졌고 서별관 회의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고, 그래서 대우조선은 왜 살아나지 못했고, 우리는 또 왜 돈을 또 퍼부어야 되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파헤치고 제대로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자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 국민들의 세금을 쓸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허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두 번째, 어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호소하고 경고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방재정 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의 균형을 달성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과연 그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애초에 국회에서 합의하고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균형재정 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같이 달성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열리는 설치될 지방재정 특위에서 이 문제를 내실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행정자치부에는 일방적인 입법 예고를 하지 말고 국회에서 지방재정 특위에서 논의한 연후에 제도 보완을 하자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또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를 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맞춤형 보육 정책 때도 그렇게 경고하고 호소해서 결국 보완책을 세웠는데 이번에도 보완책을 세우고 시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행정은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변재일 정치위 의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치위원장께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20대 국회의 제1의 어젠다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정부가 취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해 주셨습니다. 늦었지만은 새누리당의 상황 인식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2005년 5월 달에 우리 당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또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라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인 나라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 상태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얘기한 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미래의 문제도 아니고 중장기 과제도 아닙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고 지금 최선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대표께서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수보다 적다. 절대 인구 감소의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셨고 19대 국회 때는 우리 당의 민병도 의원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소멸 방지세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상대책까지 건의했다는 것을 간지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 부가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서 금주 내에 국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좀 더 만전을 취한 그런 대책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노후를 의존하는 그런 기존의 우리 사회 관습이 깨지기 위해 아무 대책도 없이 스스로 자기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기초연금의 범실적 인상을 공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고령화 사회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해서 저출산,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그동안 누차 강조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새누리당에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와 교육에 대한 대책,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문제, 유보 통합 문제, 정부에서 신속한 조치들을 취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당의 노력에 함께 해주실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등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기까지 구성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우리 사회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고 20대부터의 핵심 어젠다로 삼고자 한다면 이런 노력에 대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 부대표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7월 8일이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50일이 됩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공단 폐쇄 5개월이 다 되도록 정부의 보상대책이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유동자산 피해액이 업체별로 최소 50억 원에서 150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상 기준을 피해액이 70%, 업체당 최대 22억 원을 한도로 정해놓았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곳 중 4곳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 80%가 해고 위협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통일대박은 이들에겐 통일 쪽박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두꺼운 설비에 기름칠을 하고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을 씌우고 독주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방법을 재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 위반,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을 지켜보겠다고 나섰는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기업들의 간절한 소망도 짓밟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 포함 5천여 개의 기업, 6만여 노동자의 간절한 소망을 더 이상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 이훈 대표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오늘 일부 보고 짧게 한마디 하려고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 소방관 얘기인데요. 오랫동안 독성가스, 유독가스 마셔가며 현장에서 헌신했던 젊은 소방관 한 분이 혈관 육종암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서 투병받다가 7개월 반을 투병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직 처리, 공무 중 사망이라는 행정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번 당원고 사실 때 우리 기간제 교사들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규정 이전에 사람의 문제고 그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들이대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품격에 대한 문제이고 그 품격을 올리는데 행정당국이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러한 분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리고 사회가 국가가 거기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과정이 나라의 품격, 국가의 품격을 한 단계씩 올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당국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당, 여야 3당 합의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중에 본회의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6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게 되면 국정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30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신고가 2달간 약 475명의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신고 수가 3,698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701명에 무려 이르렀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20일에 유엔 인권이사에 89 툰자국의 유해물질 폐기물 특별보고관에게 이런 서신이 전달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과 같은 추가적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공식 서한이 전달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재판에서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혹시 허위 광고가 없었으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95%가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회의는 죄송합니다. 우리
한정혜 부의장님 말씀. 2017년 적용 대상인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이미 넘었습니다. 28일을 지난 상태에서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에 해당되는 청년, 여성, 고령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어떻게 격차에서 불평등적으로 지름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금 사용자에는 지난 10년째 연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런 현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제 정당이 새누리당, 정의당, 국민의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과 관련한 원내 4당의 공통 공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자릿수 인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원내 정당들이 국민께 약속드린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존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한 때입니다.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원내 제 정당들이 다 각자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그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격차 해소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단 한 말씀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난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꼭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